하이, 미들, 로우, 예. 그다음 억세에 대한 설정들 다 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룹에 대한 설정들 그렇죠. 다 분리가 된 상태라서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대신 장비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천에 16개면 16개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가는 것들에 설정이 있어야 되니까 장비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뭐 공간적인 제약들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이게 모터로 지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레이어 개념을 들여서 채널에 대한 설정들이 전체로 통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퍼티죠. 이 어떤 설정들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채널을 셀렉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선택해서 설정할 수도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는 다르게, 아날로그는 한 채널에 하나의 프로퍼티 그렇죠. 설정이 다 있었는데 디지털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는 UI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똑같습니다. 원래 하고자 하는 길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단지 보여지는 게 좀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채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채널 셀렉터 누르시면 보시면 위에 보면 컴피그, 뭐 프리앰프, 뭐 이퀄라이저, 뭐 이런 부분, 게이트, 다이나믹, 그리고 메인 버스, 버스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알라보의 똑같은 기본 설정들이 하나 떨어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여기 앉게 하자. 보통 아날로그 보여주시면 개인 슬라이드로 해서 볼륨이 이게 올렸는데 밀리는 거예요? 작다. 그럼 개인 땡기시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개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이걸 돌리나 3번 선택해서 이걸 돌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개인을 하는 건 적절한 정도의 똑같다는,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 아닌데 소리의 양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네. 이게 개인을 가지고 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마이크 성량이, 그러니까 말하는 소리의 양이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제로로 했는데 이분은 소리가 작아서 작게 들린다. 그러면 개인에서 좀 더 당겨줘야겠죠. 개인에서 좀 당기시면 볼륨은 동일하더라도 개인에서 더 잡아준다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볼륨에 대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슬라이드 상에서 더 이상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정도의 양이다. 그럴 때는 개인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스트럭처는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개인은 페이더에서 안 될 경우에 한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처럼 네. 요게 거의 표준에 가까운 네. 위치죠. 필요하면 더 올릴 정해져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쓰시는 분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쓰실 거냐에 따라서 맞추시는 거고요. 뭐 지금은 거의 제로 dB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소리가 작다, 뭐 작으면은 뭐 올리시면 되고 크면은 내리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인가요? 대기가? 그렇죠. 보통 제로를 기준으로 많이 맞추시죠. 꼭 제로로 해야 된다 라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제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양을 했을 때 충분히 뽑아지는 양 정도 세팅을 합니다. 예. 그렇게 세팅하고요. 아날로그 똑같이 개인이 똑같이 있고요. 보시면은 48V 이게 팬텀 파워 아시죠? 이거는 뭐 다이나믹 마이크랑 상관없는데 콘덴서 마이크에 쓰실 때 팬텀 파워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콘덴서 마이크에는 소리를 이렇게 증폭해주는 앰프가 따로 있는데 그게 전원이 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걸 팬텀 파워라 그러는데 그걸 켜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불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오거든요. 팬텀 파워 켜진 겁니다. 누르시면 꺼지게 될 거야. 우리가 그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그걸 네. 해야 될 내용이 있으려나 뭐. 네,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지금은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어느 마이크를 샀는데 생긴 게 좀 다른 것 같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럴 때는 팬텀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더라도 모양 같더라도 이게 콘덴서 방식이면 전원을 공급해야지 동작하는. 그래서 간대상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안 만지시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본다에 쓰는 강대상 마이크, 구조 넥타임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라서 팬텀 파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파워가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앰프가 들어오는 시그널을 증폭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팬텀 파워라는 기능이 고엽의 파이는 이건 위상입니다. 위상인데 뭐 케이블 뭐 시그널상 잘못 연결했거나 뭐 그럴 때 혹시 역상이 됐을 때 아니면
뭐 이런 시그널들 자체가 뭔가 상이 어긋나 있을 때 뒤집는 이렇게 누르시면 상이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느끼기에는 주파수라는 게 이렇게 들리니까 동일하게 이제 소리가 들리지만 기계로 듣거나 이랬을 때 상이 뒤집어져도 사람이 느끼기에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역상이 돼버리면 소리가 좀 이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상에 맞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간혹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서 뭐 1번, 2번이 바뀌어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니까 2번, 3번 뭐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럴 때는 누르시면 상이 바뀌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컷은 말 그대로 로우를 자르는 기능이죠. 로우 컷. 로우를 잘라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로우 컷. 하이 컷은 안 되죠. 하이를 잘라버릴 때 쓰는 겁니다. 로우 컷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로우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컷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읽어버리면 로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우 컷을 꺼버렸다 습니다. 예. 그럼 뭐 하이 이퀄라이저 많이 올린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겠네요. 로우 컷은 하이라인 아무리 영향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저음 영역에 대해서만 컷을 하는 거예요. 예. 컷을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컷을 할 것인가는 프리퀀시입니다. 주파수. 예. 내가 몇 헤르츠 이하부터 자르겠다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400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컷을 누르시면 뭐 밑에 떼고 가시면 소리가 점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요. 400까지 올려버리면 점이 안 거의 나오죠. 끊어버리죠. 새 소리밖에 안 나고요. 그렇죠. 사람 소리 다 잘라버리거든요. 로우 컷이 하는 역할은 하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로우, 점을 컷, 잘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 네. 하이 로우는 여기서 조정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로우 컷에 대한 프리퀀시 주파수 조절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이 로우를 통해는 로우만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 낮은 음소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들리는 것 같게끔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저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고음이 있지 않습니까? 로우 컷에 하는 역할은 이 저음에 담당하는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만 핸들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리고 뭐 저음, 중음, 고음을 다 핸들하는 부분은 EQ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EQ라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지금은 EQ 걸린 상태고요. 뭐죠? 네. 뷰. 뷰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디테일하게 나는 설명을 보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뷰 키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네, 메인 액정에서 이 채널 선택된 채널의 컴피그하고 프리앰프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 정보가 나오죠. 이렇게 링크가 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뭐 로컷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로컷 되어 있다고 노란색 글이 들어오죠. 누르시면 다시 꺼지면 나오고 꺼집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누르시면 꺼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인풋에 대한 딜레이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인서트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뷰를 통해서는 이제 디테일한 이런 속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액정으로 보면서 하실 때 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게이트나 뭐 커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누르시면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노란색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게이트하고 컴프는 사실은 크게 이펙트를 쓰시진 않았을 텐데요. 게이트 뭐 우리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하지 않습니까? 문입니다. 문인데 뭐에 대한 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소리에 대한 문이겠죠. 소리에 대한 문입니다. 게이트를 걸면 이렇게 게이트를 걸어주면 작은 소리가 났을 때 소리가 안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안 들어가면 마이크가 있는데도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게이트에서 내가 많이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이트에서 많이 잡아버리면 자체가 소리를 잘라 먹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지금은 게이트가 지금 바짝 대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에 대한 문을 제가 조금 높인 겁니다. 문을 이렇게 좁혀버린 거죠. 이게 문을 낮추면 이게 좀 더 잘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게이트는 어떤 경우에 주로 쓰냐면 일정 레벨 이하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앞에 사람들이 많을 때 군중 소리를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벨까지 잘라버리고 싶다. 또는 노이즈 나는 부분의 소리를 조금 자르고 싶다. 그러니까 낮은 레벨의 소리일 때 소리가 안 들어오게 하고 싶다. 유입을 막고 싶다라는 의도로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게이트는 문입니다. 소리의 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소리가 잘렸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풀면은 모양대로 복구가 됩니다. 네. 게이트는 그렇게 쓰이는 건데 그렇게. 이거는 가끔씩 쓰시는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컴프는 다이나믹인데 말 그대로 소리가 일정 이상 레벨에 들어왔을 때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공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의 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컴프레셔, 컴프가 하는 역할은 압축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압축하느냐? 소리를 압축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압축하느냐? 규정 레벨 이상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가 보통은 컴프를 안 걸면 재지지 않습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 피크가 뜨면 소리가 재지지 않습니까? 예. 깨지고 스피커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컴프를 통해 써버리면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이 들어왔을 때 이게 소리를 압축해 주는 거죠. 압축해서 그 이상 레벨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컴프를 걸어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컴프 그래프 보시면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레벨을 올리면 보시죠. 소리 레벨이 지금 이 정도 레벨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면 이제 깎이고 압축이 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죠. 지금 네. 꺾인 네네네네. 선 위치부터는 그렇죠. 깎여지고 있다. 컴프레서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제가 크게 내더라도 안 올라가는 거죠. 이걸 꺼버리면 다 나오는. 예, 그렇죠. 날 소리가 다 나오는 거. 컴프를 걸게 되면 내가 소리를 걸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말 그대로 소리를 압축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할 때 컴프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면 컴프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가공한다는 건 원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걸거나 컴프를 써버리면 결국 끔질이나 손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에 많든 적든 사람마다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그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필요 없다는 건 써야죠. 그냥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예.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Q입니다. EQ가 하는 역할은 되게 쉽습니다. A equal B. 그 말은 A가 만약에 1이라면 B는 1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A equal B니까. 네, 똑같습니다. 이퀄라이저가 하는 역할은 입력되는 소리를 나오는 소리와 같게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퀄라이저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A equal B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똑같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똑같다 하면 A와 B는 같다. equal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퀄라이저가 하는 기능이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라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이 되어집니다. 또는 어떤 마이크는 저음이 많다. 어떤 마이크는 하이가 나오고 저음이 없다라는 걸 느껴보셨을 때 마이크에 렌즈에서 보시면 어떤 거는 저음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 어떤 건 저음이 안 나오고 소리가 깔끔하게 나는 마이크도 있고 그런가. 그런 마이크들이나 소리 성향 자체가 평소 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왜 이렇지라고 했을 때 들어오시면 마이크가 좀 저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시면 저음을 선택하셔서 저음에 대한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음이죠. 저음에 대한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음에 대한 게인을 내려주시면 올려주시면 노래되고 올리시면 저음이 다시 살아나겠죠. 네, 그런 기능들을 하고요. 이퀄은 보통은 이제 이퀄라이저는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하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는 뭐 다이나믹 그거요. 포인트가 지금처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포인트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래픽 EQ와 다이나믹 EQ의 차이는 혹시 아십니까? 그래픽 EQ는 주파수 대역폭을 밴드별로 나눠서 이렇게 조절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펙트에 보시면 그러니까 노출을 시키면 안 돼요. 안에 공부는 보시면 이 그래픽 EQ가 나오죠? 보시면 주파수 대역폭이 이렇게 분할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픽 EQ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리면 옛날에 그 렉에 보면은 기러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설정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이나믹 EQ가 있고요. 다이나믹 EQ와 그래픽 EQ 차이는 다이나믹하게 대역폭을 사면서 값을 조절해서
자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해서 감지나 접촉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임을 제가 선택했는데요. 하이 선택하신 다음에 주파수를 시행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주파수를 조절하고요. 여기서 제가 게인을 이렇게 올리거나 하이 그죠? 내릴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으로 다른 게 Q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조절하면 밴드가 넓어졌다가 줄어든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에 그게 지금 여기 보이나요? 지금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커졌다가 아 줄어든 그러네요. 보시죠. 이게 뭐가 좋냐면 아, 교육가 없으니까. 음의 손실을 작게 하면서 내가 조절하고 싶은 주파수 대역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이나믹 EQ의 장점입니다. 내 포인트를 지정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좀 더 소리의 왜곡을 적게 하면서 쓸 수 있겠죠. 그래픽 EQ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만들면 그 근처 대역까지 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깎여버리니까. 물론 얘도 깎이긴 합니다. Q 값이 뭐 더 세밀하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의 세팅 가진다는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놔둘 것 같아요. 저희 따로 네, 뭐 요 4개의 요것만 만들어서 주로 아마 로컷 정도 그러냐 마냐 정도 네. 될 건데 보통 긁고 쓰실 겁니다. 왜냐면 스피커에서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컷을 해버리면 이 저음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긁고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EQ에서 네. 이렇게만 쓰지 네. 얘 2개를 다 같이 쓴 게 네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밀하게 막 소리를 잡아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서 아, 큐값을 많이 만지실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건 뭐 쓰시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판지 기능을 좀 더 예, 예. 있다고 알려드린 거고요.